마음의 법칙. 일상의 스트레스, 어떻게 관리하는 게 최선일까? 오후 3시 반, 쾅 소리와 함께 서류 처리 책상 위를 때린다. 이 보고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내일 아침까지 다시 처리해. 그리고 당장 여기서 나가. 당신은 숨을 크게 들이쉬며 복도로 나선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나 많았다. 또한 보고서를 내일 아침까지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에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스트레스에 적절히 반응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누구나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라는 게 대체 뭘까? 스트레스라는 말은 원래 물리학에서 쓰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물질에 가해지는 압력을 스트레스라고 불렀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이 특정 요인에 반응하는 상태로 이 요인을 일러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한다. 스트레스 요인은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사건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적응하도록 요구한다. 스트레스 요인은 외부로부터 온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는 외적 요인에 의해 빚어진다. 예를 들어 아침 출근을 서두르다가 커피를 쏟는다. 퇴근을 코앞에 두고 사장이 새 업무를 맡긴다. 도로 앞에서 앞차가 아무 이유 없이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이런 것들이 외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요인은 우리의 내부에서도 생겨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압박감에 시달리는 것이다. 올해는 꼭 승진하겠다든지 혹은 반드시 10kg을 감량해서 성공해야지 하는 시기다. 두려움 역시 내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늦은 시간 어두운 골목길을 걷는다거나 회사에서 동료와의 은밀한 연애가 들통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쓸 수 있는 시간, 돈, 힘, 능력 등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수록 스트레스는 더욱 커진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자원을 활용하는 탓에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끄떡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먼저 우리 몸은 경보를 울린다. 이것은 스트레스 요인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의 깊고 예민하게 관측하려는 짤막한 흥분 상태이다. 맥박과 호흡이 가빠지면서 림프샘이 부풀어 오른다. 호르몬 분비도 급속히 증가한다. 스트레스 요인이 지속되면 우리 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여 스트레스에 저항한다. 그래도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우리는 탈진 상태에 이르고 만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병으로 발전한다. 스트레스 연구는 오랜 동안 사람과 동물을 상대로 이루어져 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트레스에는 하나의 보편적인 대응 방식만 있다고 간주되었다. 싸우느냐 아니면 도망가느냐. 그러나 여성에게서 전혀 다른 유형을 찾아냈다. 그것은 곧 보살핌과 친교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남성들이 공격적이 되는 반면 여성은 자신의 아이들을 보살피며 인간관계의 범위와 정도를 넓히고 다지며 스트레스에 대응한다. 이런 형태의 유형은 인류 초기의 유산이다. 홀로 사냥하는 남자는 적을 공격하거나 달아나야만 했다. 반대로 여성은 공격도 도망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여인들과 관계를 맺어 비상시에 서로 도왔다. 그럼 일상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최우선일까? 우선 말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하기가 훨씬 쉬워질 거라는 점이다.
우리는 현재의 스트레스를 통해 다음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두 가지를 적절히 결합하면 더욱 좋다. 즉, 남성의 공격적인 태도와 여성의 친화적인 태도를 결합시켜 배려하며 투쟁하는 것이다. 먼저 집으로 가서 목욕을 하며 친구들과 전화를 한다. 그리고 푹 잔다. 다음 날 아침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사장에게 의사를 표현한다. 당신이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 사장은 다시금 당신의 업무를 두고 불평을 일삼으며 지루하기 짝이 없는 프로젝트를 떠맡겼다. 저녁에 완전히 지쳐 소파에 앉은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인생의 만족도는 그 사람의 이른바 통제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달라진다. 통제 확신이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원인을 외부 조건 탓으로 돌리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이 조종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맡겨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한 가지 동일한 원인이 있다. 바로 자신의 인생을 다스릴 통제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 당신도 알 것이다. 그 무기력하고 답답한 느낌을. 꼭두각시 인형처럼 조종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막막한 기분을 말이다. 이런 상실감은 인간을 불행하게 할 뿐 아니라 심지어 심장마비와 우울증 같은 병까지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염려는 하지 말자.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나야. 내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이런 자기 효능감이 우리의 통제 능력을 되찾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거창한 변신을 말하는 게 아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일지라도 당신 인생의 만족감과 자신감을 되돌려주기에 충분하다. 얼마나 작은 변화여도 되는지 요양원에서 벌어진 흥미로운 실험에서 알 수 있다. 그곳 사람들은 특히 아무것도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연구진은 한 그룹의 환자들에게 화분을 키워도 좋은데 식물을 돌보는 일은 전적으로 혼자 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다른 그룹에게는 그저 화분을 주면서 보호와 관리는 요양원 직원들이 맡을 것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환자들에게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결과는 정말 인상적이었다. 화분 관리와 같은 사소한 일을 직접 결정해서 움직인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았다. 더욱 놀라운 점은 1년 반 뒤 이 작은 결정권을 가진 그룹의 사망률은 15%였던 반면 다른 그룹은 30%에 달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에게 추천한다. 매일 습관처럼 굳어진 일상과 규칙들을 깨부수자. 처음부터 큰 일에 덤비면 실패할 수 있으니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매일 올가미를 벗어던지고 조금씩 자기 인생의 통제권을 회복하자. 예를 들어 직장 회의에서 언제나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면 이렇게 말해보자. 그거 제가 해볼게요. 사장은 당신의 적극성에 기뻐하리라. 물론 바꾸려 수천 번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는다는 사례도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예를 들어 사장이 사무실에 무조건 7시 반까지 출근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당신은 할 일도 별로 없는데 왜 꼭 그 시간에 출근하라는 걸까? 1시간 더 자고 나오는 게 업무 능률에 훨씬 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사장에게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그때마다 안 돼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럴 때는 일주일에 하루만 그렇게 하자고 해보면 어떨까? 통계에 따르면 이런 부탁은 95% 승낙을 얻어낸다. 일주일에 한 번 시도해 보자는 것을 거부할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작은 일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핵심은 당신이 저녁에 침대에 누우며 맛보는 행복감이다. 작게나마 인생의 통제권을 회복했다는 행복감. 이 행복감을 가짐으로써 당신의 수명은 몇 년 더 늘어날 수 있다.